팁스 프로그램은 그 일종의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좀 업계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선호해 주시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이제 그간 많은 정부 사업들을 해보셨겠지만 많은 대부분 정부 사업들이 정부 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직접 과제를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평가 절차에 거쳐서 최종 선정되시면 이제 돈을 지원해 드리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팁스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방식을 탈피한 좀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스 프로그램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부가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어떤 성공 벤처인 또는 이제 선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도 벤처, 그다음 기술 대기업 등이 주도하고 있는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민간 역량을 통해서 창업팀을 선별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이 단순히 선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별한 팀에 민간 투자 자금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투자 자금에 맞춰서 정부가 그 R&D라든가 사업화 자금을 이제 연계해서 그 기술 창업팀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저희가 팁스라는 제도를 만들었냐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뭐 조선업 산업이 무너졌다라는 기사들 자주 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들 성장 정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나이가 40살 되는데요. 주변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이제 회사를 나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일을 악물고 임원을 달 것인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본인들의 의지와는 또 상관없이 어떤 규모가 줄어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국내 시장만 선점하시면 어느 정도 먹고 사시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글로벌 개방 시대가 되었고 이미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시더라도 글로벌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어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제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이런 이제 힘든 상황을 기술 창업을 통해서 풀어나간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뭐 미국 경우는 뭐 민간에서 잘 구성되어 있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아니면 페이팔 마피아 같은 이런 대변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고용 창출의 60% 이상이 벤처기업, 창업기업으로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는 뭐 테크시티로 잘 알려져 있죠. 북런던 땅에 자발적으로 발생된 여러 가지 그런 벤처 밸리가 만들어서 이곳을 정부가 이제 직접 집중 육성하면서 이제 영국판 실리콘밸리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늘 많은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노키아로 대변되는 핀란드의 경우에는 노키아 몰락 이후에 우리 이제 앵그리버드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창업팀들 통해서 새로운 그 경제를 창출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벤처 기업의 중요성은 뭐 다른 선진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이제 대한민국도 벤처 기업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품이 옛날 건데요. 뭐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고 하면 갤럭시 시리즈를 들으실 수 있겠죠. 이 갤럭시 시리즈는 이제 비단 삼성만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의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경우가 이제 매출이 약 300조 정도 되는데 벤처 기업이라든가 벤처 졸업 기업들의 매출액을 모으면 또 하나의 삼성전자의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상당히 많은 새로운 고용 창출은 벤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질 좋은 벤처 창업은 이제 우리의 미래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야 어떤 정당 그리고 뭐 어떤 지역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질 좋은 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소위 말하는 우리 미래 주역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시게 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좀 많은 친구들이 과거보다는 좀 그래도 벤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 대기업 선발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실패 시에 대한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환경인데요. 창업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자금이시잖아요.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회사를 이제 경영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실 수 있는데, 국내 창업자들의 어떤 자금 출처, 초기 창업하셨을 때의 출처를 표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자기 자본 내지는 이제 융자라든가 대출 방식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자기 자본이야 뭐 까먹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융자라든가 대출 경우는 실패를 하시게 되면 결국 나중에 빚쟁이가 되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보완적으로 하시는 좋은 방법은 결국 투자입니다. 투자 자금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그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데요. 뭐 최근 뭐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펀드들의 좀 약간 안타까운 점들은 펀드의 특성상 그 펀드를 운영하는 GP 자체가 펀드의 돈이 자기 돈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LP들이 출자한 돈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융자보다는 훨씬 더 모험 자본 형태로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지만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강조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친구들,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친구들이 막 시작했었을 때 투자가 들어가기는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금적 성격상으로 지금 한국 경우에는 1년에 약 9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이제 새로운 창업 기업들이 매년 출연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벤처 캐피탈 경우는 우리나라에 현재 약 12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저희가 이제 투자 추정컨대 2,000명 안쪽인데요. 이런 분들의 어떤 투자 여력 자체가 새로운 창업 기업들한테 가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미국 경우는 그런 초기 투자를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 엔젤 투자자와 벤처 캐피탈 투자가 거의 1대1에 가까운 비율에 있어서 굉장히 초기부터 자금을 구하기 쉽지만 한국 경우는 여전히 VC 투자가 훨씬 더 큰 시장을 성장하고 있어서 초기에 투자가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부 사업에서 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어떤 저희가 기존의 정부 사업하고 좀 다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정부 사업은 이제 정부가 직접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큰 어떤 선별력을 가지거나 어떤 약간 프로적인 것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낮은 선별력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정부의 기술개발 사업부터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대부분 사업들은 과제가 끝나시면 그 정부로부터 성공 실패 판정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 성공률이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95%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면밀하게 보시면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 돈을 통해서 사업하는 성공했는가 따지면 거의 20%, 3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 자금이 집행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정부에서 뽑은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당연히 창업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서 7개 내지 8개들이 다 망하죠.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시면. 그런데 이런 실패했을 때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걸 뽑아준 평가위원도 책임지지 않고요. 그리고 정부 사업을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부분 정부 사업들이 단기적 기간에 자금 위주로 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을 투입해서 그 어떤 기업을 밸류업하는 입장보다는 그 기업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잘 했는가, 돈을 그러니까 깨끗이 썼는가, 이런 것들 위주의 점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사업에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융자나 대출 방식이 아닌 투자, 민간 투자와 연계해서 창업자들이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를 해주자. 그리고 정부가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기 돈,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키우는 그 선수들을 통해서 창업팀들을 선별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금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 말고 그 외적인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저희 프로그램 계획에서 말씀드린데요. 이 한 장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저희 프로그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가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4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정부는 정부 대신 창업팀들을 선발하고 투자해 주실 민간 운영사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용어로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엑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팁스 이제 운영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년 5개에서 10개 정도 운영사들을 계속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6번째 운영사를 선발해서 현재는 이제 29개 컨소시엄이 저희 이제 운영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운영사한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6년의 사업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기간을 들여서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저희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정된 운영사가 투자하고 발굴한 창업팀들을 정부가 이제 다 매칭 연계를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예산에 좀 한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들에 대한 좀 약간 모랄 해저드라는 관리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정된 운영사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사들한테는 투자한 팀들을 정부로 올릴 수 있는 그 창업팀 저희가 추천권 TO라고 하는데요. TO를 좀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리게 되고요.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운영사들한테는 좀 약간 TO를 약간 적게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사들 경우는 뭐 TO를 10개 가진 곳도 있고요. 어떤 운영사는 TO를 뭐 5개 가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별 역량에 따라서 이제 차등적으로 저희가 TO를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 운영사는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TO를 바탕으로 이제 창업팀들을 발굴하십니다. 근데 이 발굴하는 방식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인맥을 통해서 창업팀을 발굴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데모데이라든가 공모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께서 어디 심사를 갔는데 괜찮은 기업들이 있더라. 그럼 명함 받아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든 운영사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창업팀들을 발굴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발굴한 팀에게 약 1억 원 내외 투자 내지는 투자 합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을 이제 정부로 이제 추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격월 단위로 지금 창업팀들을 받고 있고요. 그 팀들을 올리는 시기는 운영사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O가 10개인데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10개 팀을 다 올리겠다. 가능하고요. 우리는 이제 전략적으로 나눠서 3월 달에 2개, 5월 달에 2개, 7월 달에 2개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들 다 운영사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 이제 창업팀들을 이제 추천하시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부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팀들을 저희가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선정된 창업팀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운영사 민간 자금 1억 원 내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R&D 자금, 기술개발 자금을 5억을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창업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1억 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1억 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우리 모태펀드 운영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엔젤투자 매칭 펀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2억 해서 최대 정부가 9억을 담아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이제 민간과 합쳐서 10억 원 규모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팀들이 이제 2, 3년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2, 3년 동안 아무 곳에서 활동하시는 형태는 아니고요. 저희 운영사가 지정한 인큐베이터로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저희가 좀 약간 제조업 경우에는 좀 예외를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큐베이터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는 디캠프, 마루 180 이런 저희 유명한 인큐베이터들도 저희 인큐베이터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대학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대전 같은 경우에 카이스트 이런 창업보유센터들도 저희 인큐베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경우는 저희가 이제 범부처 활성화 차원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입주하시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 3년 동안 입주하시는 동안 이제 저희 운영사들이 멘토 내지는 이제 보육을 해드리게 되고요. 이제 그 2, 3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사업도 이제 성공 실패 판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 사업은 이제 특징이 이제 어떤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대비 얼마만큼 잘 만들어 오셨냐를 가지고 성공 실패 판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민간에서 적용하고 있는 성공 실패 판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 성공 기준이 4가지였는데 올해는 이제 6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지원받은 이후에 엔젤 투자 단계를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후속 투자, 그러니까 시리즈 A를 유치를 하였는가, 대략적으로 한 20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또는 뭐 글로벌 대기업이든 뭐 중견 기업으로부터 이제 M&A가 되었는가, 또는 뭐 코넥스, 코스닥, 나스닥 어찌됐든 공개 시장에 IPO를 하였는가, 그 다음에 이제 연매출 10억 이상을 구현하였는가, 또는 이제 수출액 50만 불을 달성하였는가,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20명이 넘어갔는가 해서 6개의 기준 중에서 하나를 달성하시면 저희가 성공 판정하게 되고요. 하나라도 달성하지 못하면 저희가 실패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공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드린 자금 중에서 이제 기술 개발 자금 5억이 있는데요. 그 5억에
10%에 해당되는 자금을 기술료로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상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이제 실패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성실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성실하게 수행하신 경우에는 어떤 참여 제한이라든가 사업비 환수 같은 제재 없이 예, 저희가 실패를 깨끗이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누구한테 묻냐면요. 예, 우리 오늘 김태현 대표님 같은 경우 저희 운영사들한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하신 팀들이 모두 성공하실 수는 없는데 저희 이제 운영사들끼리 상대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성공하는 창업팀들이 많은 운영사 경우는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해 1년 실적을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업팀 추천권 TO를 늘려드립니다. 운영사들이 실적이 좋으시면 그 다음에 TO가 계속 늘어나고요. 운영사들이 실적이 나쁘시면 그 다음에 TO가 줄어드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이제 인센티브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창업팀 경우는 2, 3년 동안 약 그 10억 가까이 자금을 저희가 이제 투자와 정부 지원 방식으로 드림으로써 우선은 그 초기에 그 자금을 유치하시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그 본사업을 못 하시고 뛰어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안 하시고 기술 개발에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 경우는 투자에 따른 반대급부로 지분을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정부 지원금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저희가 정부 지원금 경우는 창업팀들한테 지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억 단위의 큰 자금을 유치하는 것 대비 지분을 상당히 많이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경영권 보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이제 저희 운영사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C 분들보다는 좀 더 초기에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같이 들어감으로써 그 리스크가 낮아져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능성을 지닌 친구들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저희가 구조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민간에 있는 선수분들께서 선발해주는 좋은 창업팀들에게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그 정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9개 컨소시엄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는 기사는 제가 2014년 10월 달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저희 팁스 프로그램을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준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간의 좀 실적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 218개 창업팀을 지원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87개 창업팀들이 이제 시리즈 A 이상 유치를 해서 약 3천억 정도 후속 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개 기업이 M&A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개 기업이 이제 해외 법인을 설립했고, 그 다음 고용 창출 부분에서도 약 기업 단계 평균 6명의 이제 고용 창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창업자분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창업자분들이 이제 석박사 출신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국내외 좋은 대학들 출신들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 경우도 저희 경우는 좀 기술 창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로 창업하는 대학생 창업보다는 좀 그 기술 대기업 출신이라든가 교수님, 의사 같은 전문직 창업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릴 당시에는 보통 이제 지분을 가지시는 이제 공동 창업자가 평균 3.2명 정도 되시고요. 종사자는 한 6분 내외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체 지분 구조를 놓고 보게 되시면 창업팀이 약 8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고 운영사가 한 11%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선정될 시 당시에 이제 업력을 저희가 보니까 한 평균 한 1.4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우수 사례인데요. 뭐 자제분들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키즈노트라고 해서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는 이제 알림장 써주시지 않습니까? 이걸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도입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 이제 팁스 1호 졸업 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카카오의 M&A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많이 쓰실 건데요. 그 명함관리앱 리멤버 잘 아시죠? 그 리멤버 회사가 드라마인컴퍼니입니다. 드라마인컴퍼니는 저희 선정될 당시에 4분이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직원 규모 수가 이제 30여 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 후속 투자도 거의 100억 가까이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한 해에 또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었죠. 닷도 저희 이제 팁스 창업팀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먹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이제 팁스타운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중기청하고 저희 운영사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터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창조혁신센터 와서 이거 소개해드리는 게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 계시는 판교 중심에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 밸리들과 지원 인큐베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구로공단이라고 불렀었죠. 구로공단이 이미 이제 벤처기업 밸리로 바뀌었죠. 구로밸리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과거 우리 1차 벤처붐을 상징하는 테란노가 있습니다. 테란노에 현재 또 민간의 또 좋은 인큐베이터들이 있는데 저희의 경우는 이제 테란 쪽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징이 한 개 건물 형태는 아니고요. 그 4개 건물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타운, 마을화 같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육시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공용시설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타운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저희 운영사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91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대략 60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뒤에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운영사 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고 아마 대부분 잘 아시는 운영사나 대표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운영사 특징은 전문 투자 위주의 이제 엑셀러레이터형 투자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 형태의 운영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특별히 있는 특색들이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팁스 어떻게 하면 좋냐의 자격이 궁금하시잖아요. 이 자격에 대해서 좀 넣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2인 이상 창업을 규정하고 있고 운영사로부터 투자를 받으시면 창업팀이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사 경우는 최대 30% 이상을 가져가실 수 없도록 저희가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연계 사업들이 있는데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이제 이 자격을 물어보셨는데 이 자격들이 있습니다. 창업 사업화 자금은 이제 업력 3년 미만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해외 마케팅 자금은 이제 해외 진출 실적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팀들 대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 펀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기업 포스트 머니 기준으로 이제 50억 미만 밸류의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설명일 텐데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딱 정하게 맞게 끊는 것 같은데요. 또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또 앞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